저는 원로, 한국에서 가끔 원로가 없다 하는, 안 계신다는 그런 단식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원로가 계십니다. 그 원로는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논평하고 운수를 하는 원로가 아니라 젊은 사람처럼 또는 젊은 사람보다 더 용감하게 활동하시는 바로 김동길 교수님 같은 분이 살아있는 원로이신 것입니다. 1945년생입니다. 그래서 60을 넘었는데 나이를 말할 때는 60 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해방동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마음이 아주 어립니다. 그런데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우리 민족이 피를 흘려야 할 때는 피를 흘리셨고 땀을 흘려야 할 때는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눈물을 흘려가지고 오늘 대한민국과 같은 금자탑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제하고 딱 맞은편에 지금 서 계시는데 우리 한국논단의 이도영 사장님이 저 맨 뒤에 지금 서 계십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사장님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많은 핍박을 받으셔가지고 재산도 아주 많이 날리시고 그러나 한국논단이라는 잡지를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애국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사서 나눠보는 것입니다. 한국논단의 애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애국운동입니다. 그리고 각 책값이 매우 쌉니다. 여기 모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흔히 우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파냐 하면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우파, 좌파. 그럼 대한민국의 반은 좌파인가? 그럴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반은 좌파일 수가 없습니다. 좌파는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수인가? 보수란 말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만 온 게 아니죠. 발전시켜 왔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고 새롭게 개선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시켜 온 사람인데 보수란 말은 좀 억울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전체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애국자 아니고 누가 애국자입니까? 왜 애국자냐? 바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애국자예요. 집에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애국자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묵묵히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 민주국가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가장 불의한 자는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편이에요. 대한민국 편. 줄여서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면은 기니까 이것을 한자로 쓰면은 큰 대자에다가 세력 세자 대세가 됩니다. 저는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대세라고 하면 될 겁니다. 세계사의 대세를 타고 발전해 온 대세다. 대한민국 세력이다. 그러면 우리 쪽에 반대 편에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우리가 애국자면은 저들은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선동과 거짓의 편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줄이면은 반대세가 되죠. 즉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 반대한민국 세력. 그러나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을 제가 대충 짐작해 본다면 인간 노무현을 미워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미워한 것은 노무현의 정책,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미적, 친북 좌익적, 깽판적인 그 정책과 운동을 미워한 것이지 인간 노무현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한미 FTA를
분들, 보수 세력 전부 다 노무현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왜냐?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믿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에 유익하면은 우리는 지지한다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한미 FTA를 우리는 지지하고 노무현 지지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MBC가 가장 앞서서 반대를 했어요. 민노총도 그랬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좌익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미워해도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그 정책을 미워하고 대한민국 입장에 서서 항상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해가지고 사망하였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명복을 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사태는 그런 최초의 동정심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은 양쪽에서 져야 됩니다. 첫째는 노무현 극렬 지지자들이 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과관을 보냈는데 짓밟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보내도 저 구석에 처박아 넣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가 조문하는 것도 막았고 국회의장이 조문하는 것도 막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조문하려고 하니까 계란을 던지고 드디어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영결식장에서 야유를 하는 우리 장애 문화사상 가장 예의 없는 짓을 전 국민들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동정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화환을 짓밟히도록 방치를 합니다. 거기는 경찰이 없습니까? 그것은 개인 이명박의 화환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화환인 것입니다. 이명박 씨는 현대건설 회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국가 원수의 화환을 짓밟도록 방치한 사람은 누구냐?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왜 국민장을 했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법 질서와 국가의 권위가 이 국민장 기간 동안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KBS, MBC, SBS 등등 이 방송입니다. 선동방송. 여기에 영합한 세력,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동화 중앙일보까지도 겁을 먹고 서거, 추모, 애도 무드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됐어요.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적어도 한국 국민들의 60%는 되는데 그 60%의 마음을 대변하는 신문도 없어져 버리고 방송도 없어지고 대통령도 없고 한나라당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김동길 선생님 같은 분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요만한 불씨를, 진실의 불씨를 이어와서 지금 상당히 거의 커졌어요.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례가 끝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련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전 대통령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공인의 죽음이에요. 어떤 개인이 염세 비관해서 자살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도전하다가 반격을 당하자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리고 투신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전했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가치는 뭐냐? 첫째는 헌법입니다. 국법 질서입니다. 정통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또한 민족 문화를 이어받아가야 하는 그 가운데서 생기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도전을 해왔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 정권의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